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제주 지역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10명을 기록해 이틀 연속 900명대 확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서는 의원 2명과 사무처 직원 5명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을 대상으로 48시간마다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1심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들은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보행기에 앉은 아이에게 한 보육교사가 얼굴을 옷으로 수차례 때리고 고개가 뒤로 꺾일 정도로 밉니다. 바나나를 먹지 않겠다는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먹이자 아이는 울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석 달 동안 교사 9명이 원아를 학대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350여 건. 피해 아동은 29명으로 이 가운데는 장애 아동 11명도 포함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행위가 심한 교사 41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 6월을, 나머지 교사 6명에게 징역 6월에서 2년을 선고하고 가담 행위가 적은 보조교사 1명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원장 64살 김모 씨에게는 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사건을 인지한 뒤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6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릴수록 훈육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데 피고 교사들은 오히려 이런 아동에게 더 많은 학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 교사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가요? 피해 원아 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관대하다며 반발했습니다. 학부모를 2번 죽이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정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형량이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JDC의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와 제주 자연체험파크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제주 첨단과기단지 옆 84만 제곱미터 부지에 IT와 BT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JDC가 추진 중인 제2단지 조성 사업. 2014년 사업을 시작했지만 토지 수용 반발과 각종 심의를 거쳐 8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았습니다. 지난해 8월과 12월 이미 2차례 심사 보류 결정이 났는데 이번 회기에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위원들은 JDC가 진행 중인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신규 사업에만 매달린다고 질타했습니다. JDC에서 지금 벌려놓은 일 정비부터 하십시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한 일들은 가만 놔두고 신규 사업에만 또 몰두한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또 중산간 개발로 하류 지역에 대한 비 피해도 우려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한 번에 쏟아졌을 경우에 하수 갈로 오버해가지고 그 밑에 그 피해라든가 산중에다 그걸 파헤치겠다니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고.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도 환경훼손 논란과 람사르 습지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백동산은 실질적으로 이게 국제적인 인준에 된 거고 국제적인 인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옆에 시설들이 생기게 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한편 자연체험파크가 들어서는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주민들은 도의회 심사에 앞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또다시 심사가 보류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보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제2공항과 해저터널에서는 후보별로 정책이 엇갈렸고 4.3 문제에서도 미묘하게 입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제2공항 문제에 대해 후보별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입장을 유보했고 윤석열 후보는 조속한 착공을,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안철수 후보는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도민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 속에 더 많은 토론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만큼 이제 여론이 팽팽한 상태여서 이럴 때는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거기에다 공항을 운영할 가칭 제주공항공사 설립과 신항만까지 언급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제 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초대형 크루즈가 오가는 제주 신항만을 조속하게 건설해서 완공 짓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백지화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현 제주공항을 인천공항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민의 여론조사로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저를 도구로 삼아 제주도가 녹색미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후보는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해저터널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장기적 검토를,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반대를, 안철수 후보는 적극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문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확인됩니다. 우선 배보상 금액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배상으로 전환을, 윤석열 후보는 배상보다는 보상에 방점을 찍었지만 사회적 배보상까지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항쟁으로 명명해야 한다며 배상 전환과 사회적 배상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고, 안철수 후보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해녀 등 어업인들은 제주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 가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산업 피해를 우려하는 어업인들의 호소에도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세 인하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하는 CPTPP 가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양당의 적대적 공생정치를 거부하고 민중들의 삶에 힘이 되는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노동당과 정의당, 진보당 후보들은 차별 없는 노동과 농민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 대책 등의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진 어린이 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난 횡단보도의 이전이 추진됩니다. 제주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 이전을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도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현장에는 안타깝게 숨진 12살 어린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고 위성건 국회의원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추모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은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48살 A씨와 간호사 28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 차례 인공호흡기 제거의 위험성을 알렸는데도 환자가 스스로 뺀 사정과 사고 이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의료 기록에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제주지방은 산지에 대설주의보, 남부를 제외한 육상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제주시 낮 최고 기온이 어제보다 4도 가까이 떨어진 4.3도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고 산지에 최고 7cm의 눈이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올 시즌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2022 K리그 개막을 사흘 앞두고 막바지 훈련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고 선수 영입을 통해 보강한 공격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시즌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는 20일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와 이번 시즌 홈 개막전에 나섭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제19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4.5km 프리시팅에 제주 선수단의 원유민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